오늘 제가 좀 소개시켜드릴 내용은요, 바로 임대 개시일 당신의 기준시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상담했던 그 사례를 들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저희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 가지 혜택 중에서 먼저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에 대한 혜택, 그리고 보유 시에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감면 혜택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재산세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임대 종합소득세의 감면에 대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처분시 양도 단계입니다. 양도 단계에서 총 한 6가지 정도의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데요.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 적용이나 특례 적용, 그리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있습니다. 이들 요건들은 저희들이 대부분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는 이 양도소득세 혜택 때문인데요. 이 양도소득세 당시에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혜택 요건들 중에 요건이 해당이 되어야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 혜택들이 어떤 것이 있냐? 총 2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바로 면적 요건과 그리고 가액 요건이 나눠집니다. 자, 대부분의 이 혜택들은 보시면 이 한 5가지가 바로 가액 요건과 면적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만이 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거주주택 비과세나 위에 3가지는 애초부터 6억 원 이하, 수도권 내는 6억 원 이하고요. 수도권 외에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서만 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2가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옛날에는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18년 9.13 대책이죠. 9.13 대책 이후에는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요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가액 요건이 수도권 내는 6억 원 이하, 그리고 수도권 밖은 9억 원 이하의 가액 요건이 추가가 되어서 이 2가지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혜택이 보통 보시면 장특공이죠. 특례 적용입니다. 50%, 7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에는 6억 원 이하의 이 가액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오신 이 상담 사례인데요. 상담자분께서 이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셨어요. 언제 등록을 하셨느냐? 2019년 2월 7일입니다.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로 임대주택 사업을 등록을 하셨는데 이 가액 요건이 있다는 것을 이제 좀 뒤늦게 알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히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계신 임대주택이 자,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이 2019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자, 6억을 초과해버렸죠. 7억 4,9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임대사업을 등록은 하셨는데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아주 낙담을 하고 계신 상태였는데요. 자, 진짜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임대 개시일과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소득세법 167조 소득세법 시행령입니다. 167조 3항에 따르면 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국세청이죠. 사업자 등록을 하고 구청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엔드 요건입니다. 자,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 그리고 임대주택 등록, 임대차를 발생해야지 이 중에 가장 늦은 날을 바로 임대 개시일로 본다라고 되었으니까 임대 개시일은 이걸로 해결이 됐고요. 자, 그리고 임대 개시일 당시의 기준 시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 99조를 살펴보면요. 자, 개별 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 시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부분 아파트죠.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 시가로 합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령 164조에 따르면 기준 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직전 연도도 직전의 기준 시가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시가 되기 전에는 그 직전 연도의 기준 시가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기준일과 그리고 고시일에 이 구분이 좀 필요하신 겁니다. 자,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인데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 가격을 조사를 하고 나서 공시를 하는 것은 산정 공시하는 것은 매년 4월 3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4월 30일 날 고시를 하게 되지만 그 기준일은 그 전인 19년 1월 1일이라는 것이죠. 요거를 2가지를 구분을 잘 하고 계셔야지 제가 이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입니다. 하지만 고시는 4월 30일 날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019년 4월 30일 날 고시를 한번 했고 2020년 4월 30일에 고시를 했다 그러면 고시는 4월 30일에 했지만 이때 당시에 기준시 고시 가격은 안 나와 있는 거죠. 자, 19년도에 공시 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30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는 비록 이게 2019년 12월 31일이 지나서 4월 30일 전까지 2020년에 해당이 되지만 그 공시가격 적용은 그 직전 연도인 2019년도에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보셨던 그분도 여기 2월 달에 등록을 하셨지만 잠깐 자세히 살펴보면 고시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전년도 2018년도에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분께서는 2019년도 2월 7일 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개시를 했습니다. 그 경우에 만약에 공시 기준일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판정을 한다 그러면 자 7억 4,900만 원으로서 6억 원을 초과해버리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고시일 기준으로 4월 30일이죠. 4월 30일 기준으로 시가를 판정한다 그러면 자 6억 원이 안 되죠. 그래서 6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모든 대부분의 양도소득세 혜택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고 나니까 이분께서는 그 부분은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낙담하셨던 기분을 상쾌하게 다시 리프레시 하셔가지고 돌아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그 이분이 어떻게 되셨냐? 자, 2월 달에 2월 7일 날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셨죠. 그런데 이날은 지금 뒤늦게 알게 되신 거는 4월 30일 이후에 알게 되셨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고시된 날이 4월 30일입니다. 그 전이었기 때문에 1월 1일에 기준으로 해서 이 가격은 나오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는 가격은 2018년도 공시 가격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분은 5억 3,900만 원의 주택 공시 가격을 공동주택 가격을 적용이 되어서 자 임대 개시일 그 당시에 현재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6가지 혜택인데요. 이렇게 6억 원 이하의 가액이 형성이 되면 자, 종부세, 그리고 다주택자 종부세 합산 배제,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그리고 거주자 비과세, 거주주택 비과세 등등의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임대사업자를 내시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이 주택을 임대주택을 장기로 갖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일단 먼저 그 가지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임대사업자를 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하는 거고요. 만약에 자 우리가 4년이나 8년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때 임대주택을 내고 싶다, 임대사업자를 내고 싶다 하시면 먼저 면적 요건이나 가액 요건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따지시고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딱 지금이 좋죠. 지금이 4월 30일 고시되기 전입니다. 그죠? 2월 7일입니다. 오늘 2020년 2월 7일인데요. 오늘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싶다 하시면 지금 만약에 5억 언저리에서 공동주택 가격을 검색을 해보시면 5억 언저리에서 이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주택이 4월 30일 이후에는 6억을 초과할 경우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셔가지고 양도소득세의 혜택을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가지고 지금 만약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4월 30일 이전, 지금부터 4월 30일 이전에 꼭 등록을 하셔서 임대 개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절세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임대사업자 기준시가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 고시일에 따라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의 그 양이 정말 크게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4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 등록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벌써 2월이니까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빠르게 좀 알아보시고 계획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전문가들의 도움 받아보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세요.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요, 양승욱 팀장과 함께 2020년 성공할 수 있는 투자 지역 이야기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은 강남 3구 중 한 곳으로 가볼 텐데요. 아마 많은 직장인들이 거주하는 그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초구 양재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입지부터 좀 분석해 볼까요, 팀장님? 네, 양재동 입지에 대해서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저희 같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부동산 좋은 지역을
지역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드리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관련 문제는 언제나 세무사들께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제 양재동을 한번 떠나가 보겠습니다. 양재동 하면 집가가 높기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네, 2018년도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8.51%로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는 구룡산, 청계산 등 우면산 등이 있고요. 앞으로는 양재천이 흐르고 있어서 이 양재동은 배산 임수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내부에도 양재동 내부에는 각종 근린 공원들이 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숲세권 지역이죠. 그래서 바쁜 일상에서 돌아와서 한 번씩 리프레시하고 싶을 때 이 양재동은 아주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에 초중고가 한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원초 언남중고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재동의 일대에 사시는 학부형들께서는 자녀들을 등하교시키기에 아주 좋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요. 자, 교통과 직주 근접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재동이 여기 있고요. 신분당선이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두 정거장 만에 강남역이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도 청계산 있고요. 그 다음 바로 판교역이죠.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는 곳입니다. 두 개의 중심 업무지구 가운데에 딱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젊은 직장인들,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거주하고자 하는 곳이 바로 이 양재동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교통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간선 도로망들이 양재 IC를 중심으로 해서 이 양재동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쫙쫙 펼쳐져 있습니다. 서울 어디든 전국 어디든 가기에 아주 편리한 도로망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양재동이죠. 또한 주변에 보시면 양재 IC 인근으로 해서 대형 마트들, 그리고 예술의 전당, 또 서초구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화활동 하시기에도 좋고 행정적인 업무를 보시기에도 아주 일사천리로 치를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자, 개발 호재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양재동에는 알고 계시죠?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개의 섹터로 나눠가지고 자, 이렇게 RNCD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서울시하고 서초구에서 지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자, 면적이 아주 넓습니다. 386만 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112만 제평이고요. 면적이 거의 여의도의 면적의 1.27배에 육박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약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2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이곳에.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만 약 1만 5천여 개 어마어마합니다. 1만 5천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만 이 정도가 되니까 앞으로 이곳의 인구 유입이 아주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 양재동이 이쪽 위치하고 있는데 대기업 연구소 증설 계획도 잡혀 있고요. 중소 R&D 기업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학군의 영향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자, 또한 교통 호재도 잡혀 있습니다. 한남 IC에서부터 양재 IC까지 이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한다는 사업이 지금 서초구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위쪽은 공원화한다는 계획이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도로를 넣어서 지하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아주 굵직굵직한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이것도 현재 부동산 경기가 매우 부동산이 너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서울시나 국토부 등등에서 이제 각종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죠. 그래서 좀 잠깐 지지부진하게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초구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서초구에서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그 추진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이 양재동에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 제가 감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양재동이 바로 이쪽에 있기 때문에요. 이쪽 전체가 RNCD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특히나 이 양재동은 이 섹터에 이제 R&D 중소기업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지하화 사업으로 인한 공원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셔가지고 한번 이곳을 검토해 보시는 입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 양재동에는 여러 가지 교통 호재들이 또 더 있습니다. 신분당선이 이렇게 용산을 지나서 나중에는 삼성으로 가도록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한 위례과천선 유명하죠. 과천에서 위례까지 이렇게 양재 시민의 숲역을 지납니다. 그래서 연결이 될 예정이고요. 또한 GTX 신호선 되게 핫하지 않습니까, 요즘? 자, 양주 덕정에서부터 삼성, 양재를 지나서 수원까지 GTX 신호선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개발 호재들 그리고 뛰어난 입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양재동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와 같이 한번 가셔가지고 이쪽을 한번 임장을 해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에서 투자할 때 그 투자 요건을 보시는 것 중에 많은 분들이 뭐 교통 호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자리가 좀 늘어나는 곳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 그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교통이 좀 더 편리해지는 곳 그리고 RNCD 특구 지정이 되면서 더 많은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그만큼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될 거라는 거 앞으로 이 지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서초구 양재동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으로 좀 투자 계획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물건을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양재동도 뭐 어디나 지금 마찬가지지만 서울이 뭐 신축이 많은 곳이 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재동에 대해서 한번 임장 가서 억지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신축 다세대를 한번 보고 왔습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이죠. 양재 시민의 숲 그리고 언남고등학교에 아주 인접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방 2개, 거실, 욕실, 주방이 있습니다. 자, 입주 고객 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전담팀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입주 고객들이 희망할 당시에 이제 위탁 시설 관리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가는 현재 4억 원 중반대에서 5억 초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가 전세를 맞출 시에는 3억 후반에서 4억 중반대로 맞추기 때문에 1억 미만의 아주 적은 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개의 갭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들어가기에 이제 투자를 하시기에 아주 적당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적당한 매물입니다. 이런 매물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많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뭐 RNCD 특구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등 여러 가지 또 교통 호재들 그로 인해서 집가 상승이 매우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직주 근접지로 인해서 임차 수요도 매우 풍부합니다. 아까 앞에서 소개해드렸듯이 강남과 그리고 판교 딱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가 매우 대단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시는 임차인들께서 이제 보통 좀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전세가가 높더라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많이 사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전세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 넓은 면적에 이 개발 호재가 만약에 실행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이곳의 집가가 상승할지를 한번 몸으로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저희도 이제 갈 때마다 느끼지만 이제 조만간 얼마 전에 서울시장님하고 뭐 저기 정부장 대표님께서도 오셔가지고 RNCD 특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셨죠. 아, 이곳이 이제 빨리 지정이 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앞으로 이 지역이 얼마나 발전할 것인지 그래서 집가 상승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그리고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세가가 얼마나 상승해서 매가도 밀어 올릴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곳에 투자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강남과 판교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가 언제나 넘쳐나는 지역이지만 이제 이 양재 자체에도 일자리가 대폭적으로 좀 늘어날 거다라는 것 꼭 투자 포인트로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재동에서 투자 계획 조금 더 자세히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무료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